경제 전문가의 원포인트 레슨. 꼭 알아야 할 정보와 이슈를 알기 쉽게 풀어드립니다. 대한민국 경제 고수와 함께 투자의 맥을 짚는 KBS 1라디오 경제쇼. 진행의 성기영 아나운서입니다. 4시 17분입니다. 경제의 미래를 예측하는 데 참고하는 경제 지표를 경기 선행 지표라고 하죠. 최근에 이 경기 선행 지표가 하락하면서 하반기에 반도체 업황이 둔화할 거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자, 경기 선행 지표와 반도체 산업은 어떤 관계가 있는지, 그리고 올해 반도체 산업은 어떻게 될지 관련 보고서를 쓰신 하이투자증권 송명섭 수석연구위원과 오늘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나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반도체 얘기 본격적으로 하기 전에 잠깐 최근에 주식시장 흐름을 잠깐 짚어봤으면 합니다. 밸류어 프로그램 나오면서 좀 증시가 들썩이고 있는 그런 모습이죠. 네, 최근에 이제 저PBR주 위주로 이제 주가가 많이 오르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제가 뭐 이쪽으로 전문가는 아닙니다만 저PBR주라고 해서 이제 다 주가가 오르는 거는 맞는 방향은 아닌 것 같고요. 저PBR이라는 얘기는 주가를 주당 순자산 가치라는 거로 나눴을 때 그 배수가 낮다, 이제 그런 의미인데요. 결국은 지금 현재 회사가 갖고 있는 가치 대비해서 주가가 낮다. 그러니까 이제 주가가 오를만 하죠. 그러나 그럴 만한 이유가 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당 순자산 가치가 의미하는 거는 이제 회사의 실적이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 이 회사가 실적이 그닥 좋지 않을 것 같으면 그러면 이제 저PBR이 되는 거예요. 주가가 오르지 못하는 거죠. 근데 그런 와중에도 앞으로 실적이 좋아질 만한 회사들은 또 있겠죠. 그리고 이 주당 순자산 가치가 또 올라가려고 그러면 실적도 좋아져야 되지만은 기업들이 배당을 많이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실적이 좋아질 회사, 그다음에 배당을 많이 하는 회사, 이제 그런 회사들 위주로 그 회사들이 이제 저PBR이면 그런 회사들은 주가 상승이 앞으로도 될 수 있을 것이다. 이제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대표적인 저PBR주는 어떤 게 있죠? 글쎄 제가 그쪽 저는 반도체 산업 담당자니까 제가 말씀드리기 좀 어렵지만 지금 자동차 주식이라든지 은행주. 그런 것들이 지금 저PBR주죠. 네. 이제 반도체 담당이라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이제 최근에 보고서를 내셨더라고요. 월간 보고 반도체 2월 저점 매수 관점 권고라는 제목으로 이제 내셨어요. 근데 여기 내용을 기본적으로 이제 살펴보니까 하반기 반도체 업황이 둔화될 거고 그 이유는 이제 반도체 업황이라는 게 일부 경기 선행 지표와 연동되기 때문이다라고 보고서를 내신 것 같은데 맞죠? 네, 그렇습니다. 자, 일단 경기 선행 지표가 어떤 건지부터 좀 짚어볼까요? 말 그대로 이제 경기 앞으로 대략 한 6개월 정도 후에 경기 즉 수요 이런 것들이 어떻게 될 건지를 이제 미리 알려주는 그런 지표들이에요. 그래서 전 세계 유동성 전년 동기 대비 증감률이라든지 많이 알려진 OECD 경기 선행지수, 그다음에 중국의 경기 선행지수 전년 동기 대비 증감률, 이런 경기 선행 지표들이 향후에 경기 수요 그리고 반도체 업황을 미리 알려주는 그런 역사적인 그런 관계가 있어요. 그래서 가끔씩 보시면은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실적이 되게 좋고 그다음에 반도체 가격도 막 오르는데 주가가 오히려 빠질 때가 그런 때가 있었거든요. 자주 있거든요. 자주 있어요? 예, 자주 있습니다. 또 반대로 업황 굉장히 안 좋고 실적도 안 좋고 그런 상황에서 반도체 주가 갑자기 오르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것들이 주가가 지금 현재 상황을 반영하는 것이 아니고 미래의 경기 수요 반도체 업황을 반영하고 움직이기 때문에 그런 건데 그거를 알려주는 것들이 경기 선행 지표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한 분기 후에 반도체 업체들 실적이 어떻게 될 것 같다 이제 그런 기준으로 투자를 하시면은 그러면 거꾸로 하는 경우가 생겨요. 그러니까 한 6개월 정도 내다보고 해야 된다는 최소한 말씀이세요? 6개월, 9개월 이후에 업황이나 경기나 수요 이런 것들을 알아야 그래야 반도체 주가를 맞출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경기 선행 지표들이 역사적으로 알려줘 왔다. 이제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역사가 증명해 준다 이런 말씀이시잖아요.
그럼 경기 선행 지표는 이제 6개월 후 어떨 것인가 이제 미리 보여주는 게 경기 선행 지표고 경기 동행 지수도 있지 않습니까? 네. 그거는 어떻게 나오죠? 경기 동행 지수는 말 그대로 현재 경기가 어떤지를 알려주는 거죠. 네. 예를 들어서 뭐 지금 반도체 회사들이 실적이 좋다든지 네. 또는 반도체 가격이 오르고 있다든지 네. 또는 지금 출하가 잘 되고 있다든지 이런 것들은 현재의 경기나 수요나 업황을 얘기를 해주는 거죠. 다만 이런 것들은 이미 진작에 6개월 이전에 반도체 네. 주가가 그걸 반영을 이미 하고 있다. 그러니까 주가랑 경기 동행 지표랑은 관계가 없는 경우가 종종 생기는 경우. 그러니까 것이죠. 주가랑 경기 선행 지수랑 오히려 동행하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래요. 그러면 구체적으로 경기 선행 지표와 반도체 업황이 어떻게 연결되는지 조금 더 들여다볼까요? 아까 말씀하신 게 뭐 전년 동기 대비 뭐 글로벌 유동성 뭐 증감이라든가 OECD 경기 선행 지수 이런 말씀 해주셨지 네네. 않습니까? 역사적으로 보면요, 그 전 세계 유동성 전년 동기 대비 증감률, 네. 그다음에 OECD 경기 선행지수, 네. 또 중국의 경기 선행지수 전년 동기 대비 증감률 네. 같은 경기 선행지표랑 메모리 반도체 시장 규모, 즉 업황, 수요로 네. 얘기할 수 있죠. 이거를 같이 이제 비교해서 그림을 그려보면 네, 네. 6개월 선행 관계가 아주 명확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경기 선행 지표가 어떤 방향으로 움직이면 네. 6개월 정도 또는 9개월 정도 지나면 경기나 수요나 반도체 업황이 그 방향대로 그대로 간다는 얘기예요. 이거 언제부터 그렇게 이게 상관관계가 이거는 뭐 수십 입증이 된 년간의 거예요? 수십 관계입니다. 년간. 네. 그러면 어때요 지금은요? 저 그래서 그 경기 선행 지표들이 당장 어떻게 움직일지를 예측을 해야 주가를 맞출 수 있는 그렇죠. 건데 네. 지금 현재 그 경기 선행 지표들의 움직임을 보면 예를 들면은 글로벌 전 세계 유동성 전년 동기 대비 증감률 같은 경우는 이미 꺾였고요. 이미 하락이 이미 시작했어요? 하락을 시작을 했고요. 그다음에 중국의 경기 선행 지수 전년 동기 대비 증감률도 이미 한 2달 정도 하락을 시작을 했고요. 그다음에 OECD 경기 선행 지수는 이번 1월 달까지는 올랐는데 네. 근데 OECD 경기 선행 지수의 전년 동기 대비 증감률. 네. 이 증감률이라는 게 그 지수 자체보다 조금씩 빠르거든요. 네. 근데 OECD 경기 선행 지수 전년 동기 대비 증감률도 1월 달에 꺾였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런 거를 보면 앞으로 한 6개월, 9개월 후에 반도체 업황이 좀 둔화될 거다. 이렇게 지금 판단이 되는 것이고 다만 이제 제가 원래 우려했던 것보다는 이러한 경기 선행 지표들이 절대값 자체가 제가 우려했던 것보다는 좋아요. 네. 그러니까 아주 큰 폭의 하락은 없을 것이다. 네. 예, 살짝 단기적으로 나빠질 것이고 그 얘기인즉슨 반도체 주가는 이런 경기 선행 지표랑 동행한다고 제가 말씀을 이제 드려왔는데 역사적으로 그림 그려보면 그렇게 나옵니다. 이 역시 반도체 주가도 당분간은 약간의 조정, 큰 폭의 하락은 아닐 것 같고요. 약간의 조정, 그 다음에 올랐다 내렸다 하는 횡보 구간을 몇 개월 거친 후에 그 다음에 올해 하반기 정도부터 반도체 주가는 다시 오르기 시작할 거다. 이제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하반기면 있는 이제 거죠. 여름철 지나서요. 그 뭐 3분기가 될지 3분기 초반이 될지 중반이 될지는 좀 가봐야 할 것 같은데요. 네. 예, 이제 그 정도가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작년에 이제 작년 연말에 올해 이제 반도체 시장이 좋을 거다. 다들 한결같이 입을 모아서 얘기를 했고 올 초에도 다들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 들으시는 분들은 이게 뭐지? 이런 생각을 좀 하실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런 보고서를 반도체 전문으로 하시니까 매월 내시나요? 아니면 네, 매월 내고 매월 있습니다. 내세요? 네. 그럼 작년 12월, 뭐 작년 9월, 작년 분기별로 내실 때는 네. 그때 이제 6개월에서 9개월 선행하는 그 지표를 가지고 네. 전망을 하셨을 때 그 네. 전망은 다 맞았습니까? 어땠습니까? 궁금해요. 예를 들면은 네. 이제 21년 3월에 네. 그때 말씀드린 대로 21년이요? 21년 네. 3월 네. 그때 이제 반도체 업체들이 실적이 시장의 상치를 상회하고 반도체 가격이 계속 올랐는데 네. 주가 그때부터 빠졌거든요. 네, 그거는 21년 3월부터 전 세계 유동성 증감률 네. 하락하고 4월부터 OECD 경기 선행 지수가 하락하고 네. 그런 이유로 해서 이제 반도체 주가가 하락을 했거든요. 네. 그때는 다들 사실 왜 떨어진 줄 몰랐죠. 근데 저는 그때 업황 자체는 좋았고요. 그 업황은 당시. 그때 굉장히 좋았습니다. 네. 근데 이제 저는 그때는 이제 파셔야 된다고 말씀드렸었고요. 그리고 22년 10월부터 재작년 네. 22년 10월 달에는 반도체 업황 굉장히 나빴을 때고요.
업체들 실적도 굉장히 안 좋았을 때였습니다. 지금 업황이면 세계 반도체 시장 말씀하시는 거, 우리나라 말씀하시는 뭐 거예요? 전반적으로 다 그렇습니다. 네. 메모리 반도체도 그렇고. 근데 그때부터 삼성전자 주가는 오르기 시작을 했거든요. 예. 저는 그 이전부터 반도체 주식을 사실 때라고 말씀드렸어요. 자, 조금 더 짚어볼게요. 그러면 경기 선행 지표 가운데 아까 그 중국 경기 선행 지수 말씀하셨잖아요. 네네. 그게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중국 그러니까 경기 우리가 우리나라 반도체 산업이 결국 그 중국 그 수요의 영향을 받기 때문일까요? 전 세계 그 IT 수요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게 중국이고, 중국이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스마트폰 시장이고 네네. PC 시장이고, 최근에는 이제 그 AI 쪽으로도 중국이 투자를 많이 해요. 네. 그래서 가장 큰 시장인데다가 지금은 이제 미국의 견제로 중국 시장에서 생산 기지들이 좀 빠져나갔지만 여전히 중국에서 IT 그 세트 생산을 굉장히 많이 한단 말입니다. 네네. 그러니까 우리나라 반도체 수출이 중국으로 엄청 가거든요. 그러니까 그쪽에서 수요가 안 좋으면 그러면 전반적으로 우리나라 그 반도체 업체들의 실적이 이런 것들이 좋을 수가 없는 거죠. 네. 그런데 중국의 IT 수요 전년 동기 대비 증감률 네. 하고 우리나라 반도체 주가는 그런 이유로 똑같습니다. 네. 자, 그런데 중국 IT 수요 전년 동기 대비 증감률은 중국의 경기 선행 지수 전년 동기 대비 증감률하고 동행합니다. 네. 그런데 중국의 경기 선행 지수 전년 동기 대비 증감률이 최근에 조금 꺾였다. 아, 그러면 결국은 그러면 반도체 쪽으로도 시간이 지나면 악영향이 약간 있을 것이다. 네. 그래요. 물론 뭐 큰 폭이 아니기 때문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큰 폭의 조정을 생각하고 있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큰 폭이 아니다면 지금 어느 정도 안에서의 밴드 안에서 움직일 거라는 말씀이신가요? 그러니까 이제 막 꺾이기 시작을 했는데 주가로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주가로. 네. 지금 삼성전자 하이닉스 주가가요. 전고점 대비해서 한 9% 빠졌다가 최근에 다시 올랐다 내렸다 하는 그런 과정이 있어요. 네. 그래서 저는 그거보다 조금 더 내릴 수도 있다고 생각하고요. 네. 그러면서 이제 바닥을 확인하면서 올랐다 내렸다 하는 그런 구간이 앞으로 몇 개월 정도 이어질 거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네. 그 경기 선행 지표 이제 방금 전에 말씀하신 그 반도체 수요와 당연히 관련이 있을 텐데, 근데 업황이라는 게 반도체 수요만이 아니라 또 공급 측면에서 영향도 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공급량을 포함해서 다 어우러서 그 반도체 그 업황을 어떻게 전망하시는 거예요? 이제 공급 측면에서는 하나의 리스크가 있는데요. 그게 네. 뭐냐면 이제 감산 원복이에요. 감산 원복. 그러니까 작년 22년부터 23년 2분기까지 네. 1분기까지 업황이 어마어마하게 안 좋았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반도체 회사들이 생산량을 줄였어요. 네. 감산을 했어요. 예. 그래서 이제 업황이 좋아지기 시작한 거거든요. 이제 고객 입장에서는 공급업자들이 감산한다 그러면 이제 겁이 나죠. 아무래도 가격이 오를 수도 있겠다. 이거 가격 살 때 빨리 사자. 네. 자, 이런 지금 그 상황이다 보니까 업황이 좋아졌어요. 그러나 실제 수요는 그렇게 좋아지지 않고 있습니다. 아직도. 네. 자,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지금 반도체 가격이 오르고 하니까 이제 반도체 회사들은 다시 감산을 원복시켜서 정상적인 생산 활동으로 이제 돌아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다시 생산량이 늘어날 거 아니에요. 네. 자, 그러다 보면 현재의 수요는 아직 그렇게 좋지 않기 때문에 네. 다시 생산량이 늘어나게 되면 그게 아무래도 업황에 조금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죠. 그러네요. 네. 수요는 많이 늘지 않는데 공급이 늘면 업황이 좋은 건 아니다. 그렇죠. 그런 거죠. 네. 혹시 미국이 금리를 이제 인하하게 되면 이거는 반도체 산업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그거는 시차를 두고 굉장히 좋은 영향을 주게 되어 있죠. 그래서 저는 올해 이제 하반기부터 주가가 오를 거라고 보는 이유가 네.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제 주가는 업황을 선행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25년 업황을 굉장히 좋게 보기 때문이에요. 네. 자, 25년 업황은 왜 좋게 내년도. 보냐면 그렇죠. 네. 왜 내년 업황은 좋게 보냐면 올해도 반도체 회사들이 설비 투자는 별로 안 해요. 그렇기 때문에 25년에도 생산 증가율은 굉장히 낮을 거예요. 네. 자, 그런 상황에서 지금 미국이 올해 한 2분기 말 정도에 금리 인하를 할 걸로 예상이 되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네. 다른 나라들도 같이 금리 인하를 하게 되죠. 네. 그러면 이러한 금리 인하들이 당장은 영향을 안 주지만 시차를 두고 25년 뭐 상반기부터 네. 경기랑 수요를 끌어올리게 돼요. 네. 그러면 네. 이제 수요는 좋아지죠. 네. 거기에 또 시장에서 지금 그
많이 화제가 되고 있는 온 디바이스 AI라고. 네네. 이제 이게 올해는 그렇게 큰 영향이 없는데 내년부터는 아마 이게 성장이 좀 빨라질 것 같아요. 그럼 이것도 역시 수요를 끌어올리는 이유죠. 네. 그럼 25년은 생산 증가율은 생산은 뭐 그닥 많이 안 느는데 수요가 많이 수요는 늘어나면 25년에는 예, 말씀하신 그런 미국의 금리 인하라든지 온 디바이스 AI 이런 영향으로 수요는 좋아질 거거든요. 네, 그럼 네. 25년은 또 업황이 굉장히 좋아질 거고 네. 그거를 선반영할 반영하는? 올해 하반기 이후에 주가는 또 세게 오를 것이다. 이제 그런 말씀입니다. 예, 이제 충분히 이해가 됐습니다. 자, 그러면 내년부터 반도체 업황이 그러니까 반도체 주가가 좋아진다라면 어떤 부분을 지금부터 눈여겨보면 좋을까요? 반도체 안에서도 많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저는 지금 현재로서는 너무 그렇게 막 공격적으로 사실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고요. 반도체 주식 전반적으로. 네. 지금은 어떻게 하면 좀 더 싸게 살까? 이제 그거를 고민하셔야 될 시기고 네. 어느 정도 이제 올해 한 3분기 정도 들어가면서부터 이제 주가가 오르기 시작을 할 건데 네. 그럴 경우에는 저는 삼성전자보다는 하이닉스를 좀 더 선호합니다. 네. 예, 하이닉스는 반도체 전문 기업이고 네. 삼성전자는 반도체 외에도 또 다른 사업 부분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반도체가 좋아지면 하이닉스가 좀 더 긍정적인 영향을 받아요. 네. 그리고 최근에 HBM이라는 그런 고대역. 예, 맞습니다. 지금 가장 고성장하는 부분인데 네. 그 부분에서 지금 하이닉스가 삼성전자보다 경쟁력이 더 앞서고 있어요. 예, 그래서 저는 오른다고 하면 당분간은 뭐 공격적으로 사시지 마시고 저점 매수에 힘쓰시고 나중에 오를 때는 이제 하이닉스가 삼성전자보다 좀 더 많이 오를 가능성이 높다. 네. 그렇게 보고요. 그다음에 소부장주 중에서는 네. 제가 여기서 먼저 말씀드려야 될 거는 가끔씩 이제 이런 질문을 하세요. 반도체 주가가 앞으로 만약에 하락한다고 하면 네. 그러면 서부장주 중에서는 그래도 오를 만한 주식이 없겠냐? 네. 저는 없다고 말씀드립니다. 그럼 왜 다시 그러냐? 말씀해 주세요. 제가. 반도체 주가가 앞으로 만약에 안 좋다. 네. 그러면 그런 경우에서라도 앞으로 오를 수 있는 소부장 주식은 없겠냐? 없다. 그렇게 이제 저한테 질문을 하시면 네. 저는 없다라고 말씀드린다고요. 네. 그게 왜 그러냐면 반도체 회사들이 지금 반도체 회사들의 주가가 오른다는 얘기는요. 나중에 시간 지나면 반도체 업황이 좋아진다는 얘기잖아요. 아까 말씀드린 제가 그런 관계로. 그러면 업체들이 실적이 좋아지겠죠. 돈 많이 번다는 얘기죠. 그러면 돈 많이 벌면 그러면 이제 고객들의 수요를 맞춰줘야 되고 또 원가 절감도 해야 되기 때문에 설비 투자를 늘립니다. 그러면 네. 그 자체가 소부장주들의 실적이 되는 거예요. 이런 연결관계가 너무나 명확하기 때문에 네. 지차는 있지만 반도체 네. 주가 오를 때는 소부장주도 같이 오르고 반도체 주가 빠질 때는 소부장주도 같이 빠져요. 네. 그런 상황인데 저는 다만 현재 상황에서 소부장주 중에서 이제 선호하는 순서를 좀 말씀을 드리면 네. 저는 소재주 네. 그 중에서도 일회성 부품주를 가장 선호하고요. 그런 게 어떤 거죠? 일회성 부품주. 예를 들면 반도체 그 생산할 때요. 네. 그러니까 뭐 그 일회성으로 들어가는 부품들이 있어요. 네. 뭐 식각 링이라든지 네. 뭐 그런 네.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들은 제가 가장 선호하는 이유는 뭐냐면 감산을 다시 돌리기 때문에 그래요. 네. 감산하면은 그런 일회성 부품은 사용량이 급격하게 또 그만큼 줄겠죠. 근데 네. 감산을 다시 돌리면 그만큼 다시 그대로 늘어나는 게 일회성 부품이에요. 네. 그래서 그쪽을 가장 선호하는 거고 네. 그다음이 이제 소재 중에서 케미칼. 네. 케미칼 같은 경우는 감산한다고 그래서 감산하는 만큼 케미칼이 줄진 않아요. 그런데 네. 감산 원복한다고 또 그만큼 늘진 않죠. 네. 그렇다 하더라도 느는 게 확실하거든요. 그쪽은. 네. 그러니까 이제 그 다음에 케미칼 그리고 그 다음에 장비주 중에서는 D램 장비 쪽으로 비중이 높은 회사들은 좀 괜찮을 거다. 네. 왜냐하면 올해 설비 투자액이요. D램은 느는데 낸드는 줄어요. 네. 네. 그러니까 D램 장비 쪽으로 그 비중이 높은 회사는 그래도 이 회사들은